안녕하세요. 오원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도움을 드리고자 사업자 등록 전 고려해야 할 사항과 직접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방법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의사결정해야 하는 것부터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상호를 정해야겠죠. 이 법인 사업자와 다르게 개인 사업자는 같은 관할 지역이라도 중복 상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복된 상호를 사용하면 소비자도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그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법적 분쟁 이슈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 미리 가볍게 검색을 해보시고 좀 고민도 해보시고 해서 본인만의 상호를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장 소재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통 초기 사업자분들께서 많이 질문 주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주하는 주택에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는지입니다. 아무래도 사업 초기에 주택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거주하는 주택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지는 등록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업을 영위하는데 사무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인허가나 별도 설비가 필요 없는 업종은 주택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업, 온라인으로 다 판매하기 때문에 사실 사무실이 굳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유튜버 같은 1인 미디어 콘텐츠업, 그 다음에 경영 컨설팅업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해서 주택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별도의 주방 시설이 필요한 음식점업이라든지 공장 등 별도 설비가 필요한 제조업, 창고나 별도의 판매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매업 같은 업종들은 주택에 사업자 등록이 불가하고 등록 신청을 설사 주택으로 하더라도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임차를 하셔서 사업장이나 요새 공유 오피스들도 많죠. 공유 오피스도 좋고요. 그 사업장을 구하기 좀 애매한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임차한 창고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중소기업 창업세액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 감면율이 결정되는 수도권 과밀역적 권역 내인지 또는 밖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수도권 과밀역적 권역 지정 여부를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토지 이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에 바로 주소 검색이 나옵니다. 거기 토지 이용 계획에 선택을 하시고 이제 사업장 주소지로 하시고 싶은 곳을 검색을 하시면 그 해당 소재지에 관련된 규제들이 전부 다 리서치가 되는데요. 제가 저희 사업장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하면 저희 사업장 소재지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라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보시면 여기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명시되어 있는 거는 이 해당 소재지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자 하는 소재지를 검색하면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인지 또는 밖의 지역인지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업 감면 적용 시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추징을 당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업장으로 활용을 하셔야만 감면 적용의 이슈가 없다는 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업종 선택입니다. 이 업종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등록한 업종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경비율도 달라지고 세액 감면 또는 세액 공제 적용 시 업종 요건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세법은 항상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유리한 업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 추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영위할 업종에 가장 근접한 업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세법에서 업종 판단은 통계청 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업종 코드를 확인하려면 먼저 통계청 분류 산업표와 업종 코드 연계표를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통계청 분류 산업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통계 분류 포털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홈페이지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검색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여기를 들어가시면 여기 왼쪽에 해설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업종별로 이제 어떤 코드에 어떤 업종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설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이제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업을 영위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찾아볼게요. 이 검색어에 전자상거래라고 검색을 하면 이 두 가지 코드가 나오는데, 저는 중개업을 할 예정은 아니고 제가 직접 구입해서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예시에 구입상품 전자상거래 판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 규정들이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보시면 분류 코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제 이 코드는 이제 표준산업 분류표상 이제 코드이고요. 이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용하는 업종 코드는 이 코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한국표준분류산업표에서 내가 업종 등록할 분류 코드를 찾았다면 이제 세무서의 코드를 또 찾아야 돼요. 이 코드를 찾아보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해주시고요. 검색어에 기준 경비율로 검색하시면 이 두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단순 경비율 업종 코드 조회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여기 상단에 업종 코드 표준산업 분류 연계표 엑셀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 주시면 엑셀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게 돼요. 그 엑셀 파일을 들어가 보시면 이제 우측이 통계청에서 분류한 표준산업 분류 코드가 적혀져 있고요. 왼쪽에는 세무서에서 사용하는 업종 코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계청 사이트에서 제가 확인한 표준산업 분류 4791을 찾아보면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이거 맞죠? 그럼 여기 왼쪽에 이대로 쭉 따라가면 세무서 코드가 나옵니다. 525101 이제 이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세세분류라고 하고 세부 설명에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간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해당하는 업종이 과연 맞는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업종까지 전부 선택이 완료됐다면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 이 유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간이과세가 등록 가능한 소비자 대상 업종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하지만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설비 구입비 같은 창업 비용이 많이 발생했거나 이제 재고를 많이 구입해야 하는 이런 매입 비중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창업 또는 매입 비용이 지출되었고 세금 계산서나 카드 결제로 매입 증빙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간이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 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지 마시고 일반 과세자가 더 유리할 여지는 없을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업자 등록 이전에 확인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고요. 이제는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간편 인증 방법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전체 메뉴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증명 등록 신청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하면 아래 이제 배너가 쭉 나오는데요. 저는 아까 찾아봤던 이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사업자 등록할 건데, 이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간편사업자 등록 신청을 들어가셔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조금 더 간소화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꼭 통신판매업이 아니시더라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한번 해볼게요.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첫 화면에서 먼저 휴대전화번호, 이건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하고 이 수신 동의를 누르면 입력한 휴대번호로 이제 국세 업무 관련 문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서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니까 클릭하셔도 되고 클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특성, 사업 특성 선택사항을 하나씩 보시면서 클릭하시면 돼요. 이제 저는 공동사업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이 타인 소유, 타인 소유로 할 거고요. 그래서 예. 사업장 주소가 본인 주민등록 주소시 동일한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별도 임차할 거니까 아니요. 유흥업소 아니죠. 통신판매업 하실 건가요?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택으로 하실 예정이라면 타인 소유, 임차한 주택이라면 예. 그 다음에 본인 주소지와 일치하다면 예를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면 상호명 기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업일자. 개업일자는 특별하게 아직 사업을 진행하신 내용이 없으시면 신청일자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지, 주소 검색 클릭하셔서 임차를 한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는 저희 사업장 소재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임대차 내역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 임대차 내역은 주택이든 일반 사업장이든
이제 본인 소유가 아니고 임차한 것이라면 입력을 해야 되고, 본인 소유라면 자가 면적을 기재해 주시고, 본인 소유가 아니면 타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근데 타가 면적이 여기서 직접 입력이 안 돼서 아래 임대차 입력 수정을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이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성명 기재해 주시고, 계약일자,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면적까지 필수적인 입력 사항들은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하였습니다 클릭하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종 선택인데요. 여기 업종 입력 수정란을 클릭하셔서 저희 아까 표준산업 분류표에서 찾았던 업종 코드를 곧바로 입력하셔도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업종 키워드를 검색하셔도 돼요. 저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검색하면 아까 찾았던 525101 코드가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 적용 범위 및 기준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작은 글씨로 간단하게 설명이 동일하게 나오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완료 하면은 주 업종이라고 해서 가장 위에 나오고, 여기에 별도로 또 다른 업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업종 코드를 또 키워드를 검색하시고 또 찾아서 부업종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선택해서 업종 등록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업종 목록에 제가 선택한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 제출 서류라는 게 있어요. 그걸 확인하기 누르면 통신 판매업자의 신고를 이제 해야 된다는 이제 안내 사항이 나오고요. 아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보시면 이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경우에는 여기 느낌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인데, 사업자 등록할 때 열을 클릭하시면 한 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업자 유형 선택을 해주시고 일반 또는 간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일반으로 하겠습니다. 사이버몰은 입력이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굳이 꼭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입력되셨다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하시면 이제 제출 서류 선택란이 나오는데, 본인 자가가 아니고 임대차 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등록이나 인허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신고증이나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최종 확인,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 유의사항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 부분들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이제 타인 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이제 처벌 규정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확인하셨다면 제출 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하시고 이제 저희 작성된 신고서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창을 닫으신 다음에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이제 전체 메뉴에서 증명 등록 신청 안에 또 들어가셔서 민원 신청 처리 결과 조회를 클릭하셔서 이제 조회를 하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내역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거기서 지금 처리 중인지 처리가 완료됐는지에 대한 진행 사항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특이 사항이 없으면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이틀 내면은 이제 완료가 되고요. 늦어도 영업일 기준 3일 내에는 처리가 완료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직접 하는 경우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후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면 이제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꼭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 등록증 원본 수령하시고, 원본은 노란 종이로 이제 발급이 되는데요. 그때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받으셔서 혹시 모를 보증금 반환 분쟁에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에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어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